한국국 음식점만 70만 개. 하지만 손님을 위한 방송만 수두룩. 70만 점주를 위한 방송은 그 어디에도 없다. 늘어나는 외식 인구를 잡기 위한 마지막 해법. 대박쪽 집게, 남기는 장사의 비밀. 대쪽남 황광해가 간다. 안녕하십니까. 대쪽남의 황광해입니다. 날씨 덥고 짜증납니다. 비도 오고 또 겨우 개이면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매출까지도 들쑥날쑥입니다. 경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장사 열심히 하셔야 되고 가을 준비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우실는지, 어떤 분이 배우실는지 우선 사례자부터 모시겠습니다.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진복이라고 합니다. 예. 소문에 듣자 하니까 장사는 그럭저럭 되셨다고 그러던데. 이게 뭐 크게 뭐 나쁘진 않고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이자카야 창업 때문에 근데 이자카야 창업을 하면서 점심 메뉴도 같이 해서 점심 장사도 해보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찾아왔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저녁에 이자카야 아무래도 일본식 선술집 저녁 술 장사입니다. 점심 메뉴 뭘 하셔야 될는지 오늘 어떻게 배우실는지 이제 저하고 가서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대쪽남 오늘의 선택은 바로 사누키 우동입니다. 일본의 우동은 그 지역에 따라 면발의 굵기도 다르고 막국물을 내는 방법도 다른데요. 사누키 우동은 시코쿠섬 가가와현의 전통 우동으로 탱탱한 면발과 간간한 육수가 특징입니다. 영등포구청 어귀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교다이야. 쫄깃하고 차진 면발로 유명한 사누키 우동의 특징을 잘 살려낸 곳이라고 하네요. 일본 만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우동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죠?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은 기본. 하지만 아무도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기다리고 또 맛있게 먹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문잔성시 우동 맛집 교다이야의 오너 셰프 이계한 사장이었네요. 자, 이제 드디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사누키 우동을 아주 전문적으로 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는 공간인데 보시다시피 넓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점심 저녁 사이에 휴식 시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장소는 마련했는데 우선 소개부터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저는 지금 교다이야를 운영하고 있는 이계한입니다. 이계한 사장님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좀 친분도 있고 그런데 예. 쉽지 않은 사누키 우동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데 우선 두 분이서 예. 오늘 배우셔야 되니까 예. 잘 좀 인사부터 한번. 예. 예. 반갑습니다. 장진복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상당히 젊은 분들입니다. 가르치는 분도 선생님도 젊고 또 배우는 분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원래 교다이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었죠? 교다이야는 한문으로 하면 이제 형제의 가가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던 날 집에서 이제 사고를 치고 엄마한테 맞을까봐 막 맨발로 산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는 못 들어가고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형이 신발을 신고 와서 신발을 들고 온 게 아니고요. 신발을 신고 이제 저를 찾으러 와서 형의 신발을 벗어서 저한테 주고 형은 이제 맨발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 형의 그 신발이 너무나 따스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께도 그런 따뜻하고 그런 가족이나 이런 마음을 저희 마음을 전달하고자 형제 가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예. 그 손님한테뿐만이 아니고 배우러 온 분한테도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형제로 예. 예, 아주 어리 있게 네. 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잘 가르쳐 주시고 어리 지켜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열심히 배우시고 근데 주로 어떤 부분 좀 오늘 많이 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뭐 잘 우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저는 뭐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후키 우동은 힘을 세게 주어 씹어야 끊어질 정도로 힘이 강한데요. 처음 먹을 때는 턱이 아플 정도지만 몇 번 먹다 보면 그 쫄깃쫄깃한 맛에 푹 빠진다고 합니다. 이곳의 손님들도 그 맛에 매료돼서 이곳을 찾은 걸 텐데요. 입속에 들어갈 때는 미끄러지듯 후루룩 빨려 들어가고 씹힐 때는 그 존재감 확실한 이 면발. 그 맛은 어떨까요? 면이 좀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면이 되게 굵은 것 같아요. 너무 네, 되게 쫄깃하고 맛있어요. 드디어 시식이네요. 가가와현은 인구 100만의 작은 현이지만 우동집은 무려 9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동이 유명해지면서 일약 관광 명소로 떠올랐고 우동 비법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견습생이 몰려든다는데요. 하지만 정통 산후키 우동을 제대로 구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동은 정통일까요? 오늘 우동 어땠습니까?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가 원래 우동을 평소에 즐겨 먹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뭐 휴게소 같은데 이런 데서 먹어본 게 다인데 좀 맛집에서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우동을 먹어본 느낌은 일단 국물 맛이 너무 깔끔하고 개운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간단한 것이 아름답다. Simple is the best라고 그러고 혹은 Simple is beautiful이라고 그러죠. 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음식 속에 굉장히 깊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내공들이 숨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면전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은 사실은 이 집 우동도 상당히 내공이 깊은 우동인데 산후키 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산후키 우동은 일본 지금 현 가가와현인데요. 그 일본 산후키 지방이 밀을 재배하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고 그 바다가 조류가 세고 그리고 깊은 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멸치나 다시마가 그 우동을 만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다 보니까 그 홍법 대사라고 그러는데 그 스님께서 처음 우동을 가지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밀이 자라기 좋은 환경과 그리고 육수를 내기에 너무 좋은 다시마, 멸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산후키 우동이 유명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떡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처음 먹었을 때 예. 떡을 씹는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그 국물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멸치하고 원래 다시마, 네. 그 다음에 가다랑이 포 이런 것들로 해서 예. 굉장히 간단하게 내는 국물. 그렇게 간단하게 만든 음식이 사실은 굉장히 맛있다. 물론 조리사는 그 간단한 재료로 맛을 내려고 그러면은 예. 굉장히 고생을 예, 하십니다. 더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아마 그 간단한 식재료 지금 드셨던 걸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식재료로 맛을 어떻게 내고 말하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우동 뭐 아주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발효의 과학도 숨어 있고 수분 조절, 그 다음에 밀가루와 소금, 물로만 만드는 세상에 참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맛있고 씹는 맛, 식감도 독특한 음식. 오늘 그래서 사이드 메뉴에 관해서 예. 그냥 점심 때 간단하게 내는 것도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소량의 다시를 내는 법과 그리고 냉우동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냉동면이 요즘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바로 뜨거운 물에다 뭐 1분 정도 이래 데쳐서 제공을 했을 때는 정말 생면보다 오히려 더 쫄깃한 식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도 네. 굉장히 힘들게 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간단하게 내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것도 좀 털어놓으셔야 될 건데요. 예. 하지만 이렇게 너무 흔히들 뭐 시중에 그런 육수 뭐 간장에다가 물만 타면 되는 그런 다시도 좋지만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적이진 않지만 가게만의 특색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마, 멸치 그리고 가스오부시 소량을 이용해서 기본 육수를 내고 거기에 이제 시중 판매하는 그런
간장을 넣어서 가게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다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은 사실은 핵심 비밀의 모두거든요. 그래서 면 이야기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뭐 장국 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또 더더욱 시판하는 것과 내 가게, 나만의 가게에서 낼 수 있는 나만의 비법까지 지금 공개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네. 했으니까 네. 변심하기 전에 주방으로 빨리.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산욱기 우동으로 대박을 치고 있는 전문점, 산욱기 우동 전문점의 주방입니다. 입구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뭘 주로 이 주방에서는 뭘 볼 수가 있죠? 면을 이제 밀고 삶는 과정을 그리고 다시를 우려내는 과정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으셨죠? 예. 다 보여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다 배워야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산욱기 우동을 재면한다, 면을 만든다, 삶는다, 그 다음에 장국물,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쯔유 만드는 과정, 다시 만드는, 다시 내는 과정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고 그리고 습도가 많습니다. 이런 날은 그 물의 양을 조금 줄여주고요. 염도를 조금 더 높여줘요. 그날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해 물에 소금을 넣는 게 첫 단계고요. 소금과 밀가루가 만남으로써 그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보다 좀 더 단단하게 해주고 탄력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우동면이 너무 이렇게 싱거워도 맛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간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요. 염도를 체크한 후 질 좋은 밀가루만 정량으로 준비하면 반죽 준비 끝. 혼합기에서 첫 반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손이 아니라 발로 밟아주죠? 이게 우동면 반죽의 핵심입니다. 발로 밟아야 반죽의 기포가 없어지고 그 탄력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타면이 아니라 족타면인 셈이죠. 3시간에 걸쳐 그 반죽을 사뿐히 지려 밟으면 반죽 완성입니다. 이곳에서 하루의 숙성 기간을 거쳐 손님에게 내어진다고 하네요. 자, 이제부터 수타우동이라고 하는 그 면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제 반죽을 해서 하루 동안 저온 숙성을 시킨 반죽인데요. 그 축구공처럼 말아가지고 이렇게 둥근 원 모양으로 밟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분을 발라가지고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점점 늘리면서 칼로 잘라서 넣으면은 이제 면 모양이 됩니다. 아, 이게 예. 밀가루인 줄 알았더니. 아, 전분입니다. 전분이 이제 밀가루를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드러운 반죽일수록 전분을 많이 발라줘야 공에 붙지도 않고 이쁜 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상하 좌우로 일정하게 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사각형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점점 늘려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는 손에 있는 그 손을 둥글게 말아가지고 이 모양대로 돌아가는 스냅을 이용해서 면을 조금씩 늘려줍니다. 한 음식 전문가는 산욱키 우동을 밀가루로 조리한 음식 중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먹거리라 극찬했는데요. 면을 미는 솜씨를 보니 반죽에 혼을 담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반죽을 네모지게 고루 폈으면 이젠 썰 차례겠죠? 예, 이 칼은 일본에서는 소바하고 우동 겸용 이 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드는 높이에 따라서 면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짧게 치면,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소바용 면이 나오게 되고요. 좀 높이 들어서 자르게 되면 우동과 같은 이제 굵은 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반죽은 글루텐이 생성이 돼요, 점점. 그래서 글루텐이? 예. 면을 쫄깃하게 하는 성분인데
그 쫄깃하게 하는 성분이 끈적끈적해요, 그루텐이. 그렇기 때문에 칼에 많이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만 들면은 소바용 면과 같은 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높게 들게 되면은 이제 우동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우동은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나와야 골고루 있고 맛이 좋아요. 이거를 일정한 높이로 일정한 타이밍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면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일정한 높이로. 반죽에 전분을 듬뿍 바른 뒤 칼을 높이 들어 일정한 크기로 잘라냅니다. 처음엔 반복되는 칼질이 서툴고 어려울 텐데요. 오랜 연습을 통해 몸이 그 감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우동 가마는 네. 물이 약하게 되면은 네. 면이 퍼지게 되고요. 불이 너무 강해서 가마가 너무 끓게 되면은 표면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면이 너무 질기기만 한 면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가마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저어줘야 되고요. 그래야 면이 딱 붙어있던 면이나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들이 쫙 펴지면서 이제 매끈매끈하고 그런 이쁜 면 모양이 나오겠죠. 이거 일반 그냥 물. 아, 예, 일반 물인데요. 예. 면은 소금물에 삶는 게 맛있는 그 면이 빨리 삶기고 윤기가 있는 면이 나오게 돼요. 예. 소금이 이렇게 삶는 과정에서 밀가루 밖으로 점점 나오면서 그 안으로 이렇게 열이 전달이 되고 하면서 골고루 익는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은 그러면은 면을 삶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가마 아기라는 면은요, 예. 2분에서 3분 정도, 2분에서 그리고 가마 북각개는 5분 정도 걸리고요, 5, 6분. 그리고 온우동, 국물 있는 우동은 한 7분, 7분 정도. 예, 7, 8분 정도. 그리고 냉우동은 한 10분 정도. 냉우동은 차가운 물로 또 차갑게 식혀서 손님한테 이제 드리기 때문에 면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예. 더 이제 면이 더 딱딱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예. 더 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우동이 가장 늦게 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얼마나 익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지시면 뜨거워서 이렇게 감각을 모릅니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을 차가운 물에 넣어서 어느 정도 조금 느낌을 둔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면을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저희 가게에서 이제 5, 6분 정도가 지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가마 북각개 정도 면이 익었습니다. 여기서 한 2분 정도가 더 지나게 되면은 국물 있는 우동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건져보겠습니다. 익힘 정도를 확인할 때는 찬물에 손을 헹궈 손 온도를 낮춰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의 사례자는 이 우동면을 직접 만들 여건이 안 되는데요. 이기한 사장이 시중에 나온 우동면 삶는 법도 덤으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 1분 정도 삶으면은 이제 풀어질 정도만. 냉동 생면은 엉켜있는 면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약 2분 정도만 삶으시면 된다네요. 이렇게. 물론 직접 만든 수타면에 비하면 그 맛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법 그럴듯하게 구현해낸다고 하니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사누키 우동은 기본적으로 다시마와 멸치를 이용한 게 전통 방식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종류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마, 멸치, 그리고 국간장. 국간장이 또 사누키 우동의 특징이고요. 다시마는 너무 얇은 것보다 약간 좀 도톰한 게 좋고요. 그 다시마를 보통 하루 전날 그 저온에 넣어뒀다가 우려내는 게 정석인데 저희는 이제 다시를 급하게 우려내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평각 다시마라고 하죠. 이렇게 좀 잘라서 끓여주게 되면은 다시마의 성분이 이렇게 다시마의 맛이 좀 더 우러나게 됩니다. 이 멸치는 약간 지금 색깔이 노릇노릇하죠. 예. 그 노릇노릇한 이유가 이제 그 내장을 꺼내서
그 햇볕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줬기 때문이에요. 그 숙성이 안 된 멸치는 비린내를 띠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린내도 없앨 겸 보통 뭐 흔히 볶기도 하시는데 좋은 햇볕에 강한 햇볕에 이렇게 말려주게 되면은 비린내는 날아가고 향과 맛만 남게 됩니다. 냄새를 맡아보시면 비린내보다는 이제 약간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고소한 그런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얄팍한 다시마를 잘게 잘라 30g. 내장을 빼 햇빛에 말린 멸치 90g. 간소하지만 질 좋은 이 두 가지 식재료가 막국물의 기본입니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진 뒤 약 20분 더 끓이는데요. 이후 가다랑어포를 넣어 5분 정도 더 끓여냅니다. 면보자기에 재료를 곱게 쌓아 남은 물기까지 짜내면 간이 되지 않은 막국물 완성. 여기서 국간장이나 우동소를 넣으면 국물우동, 소바용 소스를 넣으시면 우동 소스가 됩니다. 자, 이제 음식도 한번 드셨고 그다음에 주방에 가서 가마솥 있는 데서 면 만들고 장 만들고 국물 내고 전 과정 다 배우고 가르쳐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보기보다 많이 다르게 어렵고 제대로 많이 못 배운 것 같은데 사장님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찾아뵙고 네, 언제든 좀 찾아주십시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면 썰고 하는데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리듬감이 좋으신가 봐요. 면은 일정한 리듬감으로 잘라야 균일하고 이쁜 면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칼질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자, 두 분이 전혀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 이 사장님은 오랫동안 음식 만지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셰프 조리사시고 외식업체를 하면서 경영부터 하셨던 예. 아주 전혀 다른 길인데 두 분 다 장점이자 특징은 또 그리고 공통점은 음식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은 음식점 경영을 하시든 조리를 하시든 다 좋은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무슨 하루 배워가지고 우동 다 배울 수는 없고 예. 근데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또 지금 굉장히 칭찬하시는 게 리듬감 있다. 근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두 분이 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도 진정성이 있었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아주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맞는 제자로 지금 네, 뭐 가게 물론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또 후배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 예, 가게 새로 여시면은 예.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박수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만은 우동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손님한테 어떤 음식을 내놓을는지 이 우동 하나로 얼마나 손님들한테 먹는 즐거움과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줄는지 그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동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우동 비법 다시 한번 속성으로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반죽입니다. 밀가루와 물, 소금을 혼합기에 넣어 1차 반죽을 해주시고요. 동그랗게 축구공처럼 만들어 밟아주기를 반복합니다. 같은 과정을 3시간 정도 반복한 후 하루 동안 숙성해 주시고요. 다음 날 반죽을 밀대로 밀어 네모지게 만든 뒤 칼로 잘라줍니다. 밀대를 사용할 땐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 주세요. 두 번째, 면 삶기입니다. 국물이 있는 따뜻한 우동면은 7분에서 8분. 냉우동을 만들려면 약 10분가량 삶아야 합니다. 시판 냉동면은 엉켜있는 면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약 1분가량만 삶으면 됩니다. 잠깐 면의 익힘 정도를 확인할 땐 찬물로 꼭 손 온도를 낮춰주셔야 화상을 입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마지막 비법 육수 내기입니다. 다시마 30g, 멸치 90g이 들어갑니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낸 뒤 20분간 끓여주세요. 가다랑어포를 넣은 뒤 5분 정도 더 끓이는데요. 면 보자기에 재료를 담고 물기를 짜내면 간이 되지 않은 막국물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국간장이나 우동소를 넣으면 국물우동, 소바용 소스를 넣으시면 냉우동 소스 완성입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요즘에는 뭘 알려주거나 이런 데는 없고요. 개인들이 뭐 돈을 받고 하는데 그것도 뭐 확실치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늘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한 음식은 결국 손님들의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실력을 쌓아온 이계한 사장 역시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큰 사랑을 받게 된 걸 텐데요. 저희 대쪽남은 맛에 대해 고민하고 또 노력하시는 사장님들의 열정이 매출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사장님들 곁에 있겠습니다. Baby, show me 1 + 1 is 2. Show me all the